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인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즉 파천, 왕이 거처 장소를 옮기는 아간 파천과 서재필이 세웠던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독립협회가 생기고 나서 바로 고종의 황국,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금의 덕수궁으로 황궁하는 과정에서 바로 대한제국 설립을 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대한제국의 수립과 대한제국에서 있었던 개혁, 광무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국에서 먼저 대한이란 걸 알아둬야 되겠죠. 이 대한, 우리 정근대사 시간에 마한, 진한, 변한에 대해서 했잖아요. 바로 그 사만을 본따서 만든 명칭이에요.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보면은 옛 사만의 옛 사만의 땅에 세워진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사만을 통합했잖아. 그래서 사만 통합성을 띠고 있는 동시에 상한 통합을 띠고 있는 동시에 독립적인 황제국을 나타내고 있어요. 독립적 황제국. 이제는 제후국, 청나라의 밑에 있는 그 제후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당당한 한반도 한 땅에 세워진 독립적인 황제국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대한제국이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1897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 8월 29일 날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수립 배경을 보면 먼저 외부적으로는 어땠느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립화론부터 그렇고 모든 서구 열강들 일본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지금도 전략적 위치죠.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러시아 우위 속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우리는 어느 한 나라의 특정 편도 아니다. 우리는 중립, 스위스처럼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수립을 했고 대내적으로는 뭐냐? 아관파천했다 그랬잖아. 러시아 공사관 왕이 빤스런을 쳤다니까. 위상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황궁 이제 돌아와 주세요라고 해서 국가 위신을 강화시키려고 한 거야. 이전까지는 그래 우리가 제후국으로서 왕조 국가 즉 왕칭을 하는 국가로서 조금 위신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황제를 지향하면서 더 크게 나가겠다라고 해서 세운 배경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수립 의도는 국호를 대한, 소위 말했죠. 사만을 통합했던 독립적 황제국, 그리고 연호를 광무, 즉 고종의 국정주도권 장악 및 확립 의도, 이제는 아빠인 흥선대원구도 마누라인 명성황후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똑바로 나아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동시에 청나라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 안보 전략을 수정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청나라의 제후국으로서 그냥 그 밑에서 우리가 일종의 보호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는 당당한 독립국으로서 국제법, 만국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황제국을 칭하면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도표를 만들어냈는데 자, 이 원수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좀 이따 광무개혁할 때 하겠지만 모든 군권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군대를 통솔해요. 군대를 통솔하는 동시에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 의정부는 밑에 내부, 외부, 탁지부, 법부, 학부, 군부, 농상공부가 있죠. 그것처럼 국무, 회의, 지금의 정부의 개념이면서 플러스 상원의회 기능이에요. 상원의회 기능.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다. 즉 국무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고 원수부는 군대를 따로 황실 친위부대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 군부는 뭐냐? 지금의 그 국방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는데 왜 국방부를 증강을 하느냐? 나중에 더 설명 광무개혁 할 때 하겠지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의화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의화단 사건. 왜 그러냐? 이 의화단 사건 때문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 북경이 완전 초토화됐잖아. 그래서 군대가 없을 때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나는 저런 걸 당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고종은 이전에 있었던 갑오개혁,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을미개혁에서 하지 못했던 군사 부분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개혁을 하는 게 바로 광무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제국이 수립됐을 때 독립협회도 있다 그랬죠. 이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에 갈등 부분이 있는데 자,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충돌을 보면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즉 공무원과 백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 단계에서 뭘 만드느냐? 바로 헌의육조, 즉 헌법 6가지를 결의하는데 그게 바로 황제권을 제한하는 거라니까. 즉 입헌군주제, 내각 책임제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다가
중추원 관제를 제정해요. 이 중추원의 의회 기능, 즉 지금의 미국이나 죄송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그런 의회 기능을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가려고 하자 고종과 그 고종을 따르는 친위 세력 그리고 보수 세력은 고종에게 건의를 해요. 이 독립협회 얘는 위험한 단체다. 이거 왕조 국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당신이 조금 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립협회 지도부를 체포하기도 하고 한국협회 보부상으로 만든 단체라 그랬죠. 보수 단체 여기를 통해 민해를 습격하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개기다. 결국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민해를 진압하면서 결국에는 내려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의 관계라고 해서 선생님이 써놨죠. 즉, 협조기, 그리고 대립기, 그리고 충돌기 이렇게 세 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협조기에는 즉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가 서로 크로스를 맺어서 서로 중국한테서 벗어나는 데는 협의를 했는데 이제 슬슬 대립하는 게 뭐냐면 쟁점이 러시아와의 관계, 즉 한로 동맹 관계에서부터 무너져요. 왜? 고종 입장에서는 내가 도망쳤을 때 나를 따뜻하게 품어준 러시아한테 뭔가 갚아주고 싶지 않아, 빚을. 그리고 우대해주고 싶고. 근데 독립협회에서는 왜 러시아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일본, 미국 얘네들 등등 할 거면 균등하게 하던가 왜 하필 러시아한테만 우호적으로 나가느냐라고 하면서 대립이 되다가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거는 세 번째 충돌기인데 바로 헌의 6조 새로운 헌법 6가지를 만들면서 정치체제, 입헌군주제냐 전제군주제냐 이걸 가지고 대한제국과 고종의 대한제국과 서재필의 독립협회 여기서 대립을 하다가 결국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때려잡았고 결국에는 완전 군대를 동원해서 사라지게 되는 요 단계로 전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은 이제 독립협회를 무너뜨리면서 해산시키면서 뭘 만드느냐? 바로 대한국의 국제를 제정해요. 한마디로 국제, 나라의 제도 시스템이다라는 건데 어떤 시스템을 지향하느냐? 바로 전제군주제예요. 바로 전제군주제. 즉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초월적인 황제 국가를 꿈꾸는 게 고종의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정해서 핵심은 딱 요거예요.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 즉 우리는 어느 한 군데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 당당한 독립국인 동시에 자주독립국인 동시에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 부여한다. 황제에게 집중 부여하고 전제군주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헌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헌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왜? 헌법이라 하면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건데 이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는 헌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전제군주정을 확인한 것이다. 지금 여기요. 선생님 옆에 사료를 이렇게 넣어놨죠. 대한국 국제, 즉 전제군주정을 다시 써볼게요. 자, 전제군주정을 확인한 것이다. 전제군주정 확인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돼 있죠. 자, 불변한 대한제국은 아까 말했던 공인 자주독립제국이다. 그리고 불변할 전제정치이다. 즉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한국 시민이 군권을 침해한 시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대한국 대항제는 국내의 모든 육해군을 통솔, 즉 군대를 모든 걸 통솔한다. 그리고 대한국 대항제는 법률을 제정한다. 즉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은 황제만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따르라 라는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개혁이 뭐냐? 바로 광무개혁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자, 잘 안 써지는데 광무개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광무개혁을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요 광무개혁의 원칙은 뭐냐면 구본신참이에요. 구본신참. 이게 무슨 뜻이냐?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신하게 만들어낸다. 즉 정통적인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근대적 개혁 추진을 표방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지만 유사한 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도 서기론을 기본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즉 동쪽의 도 원래 근본에 있던 기본적인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라는 개념이 동도서기론 구본신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운영을 하는 동시에 또 정치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자, 보면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적으로 전제 황제권을 강화했어요. 황제의 권한을 최고로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정치를 하고 군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부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장원이에요. 이 내장원이라는 걸 설치해서 황실 재정을 독립하고 강화해. 즉, 이전에는 왕의 재산 따로, 국가 재산 따로가 아니라 거의 통일된 개념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분법적으로 하되 내장원을 따로 만들어서 돈이 될 만한 건 다 내장원에서 관리했다 이거예요. 궁방정, 왕실 토지를 여기저기에 다 깔아서 왕의, 고종의 그 비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여러분 엄마가 힘들다고 몸 보신하라고 인삼 사주시죠. 그게 또 돈이 되잖아. 독점 판매야, 모노폴리, 독점. 그리고 광산 개발, 철도 부설 등 이런 부설권, 민간에게 이양하는 돈이 될 만한 건 다 이 내장원에서 가져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종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1899년엔 한청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이제는 청나라와 대등한 국제관계를 수립해요. 야, 청나라, 이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대등한 나라지 우리는 너희와 속국이 아니다. 예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한 것처럼 우리는 너희 밑이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를 대등하게 대우해줬으면 좋겠어 라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조금 위상을 올렸고, 군사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아까도 선생님이 도표에서 말했듯이 원수부를 설치합니다. 이 원수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고종이 대원수에 취임해서 모든 군사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대한국 대왕제는 국내에 육해군을 통솔하고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즉 모든 군대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을미사변 때도 봐서 알겠지만 일본군이 궁궐을 침탈해서 난장판을 만들 때 고종은 군대가 없고 제대로 된 친위부대가 없으니까 딸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나를 좀 보호해줄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원소부를 강화하게 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친위대 증강, 나의 친위 세력, 그리고 중앙군 시위대와 지방군의 진위대를 설치하고 징병제 시행을 할 준비를 해요. 왜? 군대를 끊임없이 운영해서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정보를, 정권 보호가 굉장히 최우선 목표였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이죠? 정권 보호가 최우선 목표라서 ing문사라고 해서 지금의 국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국정원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경위원이라는 부서를 만드는 지금의 군대 기무사야. 국내 세력의 정변을 방지하고 정부 비판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이런 식으로 정권 보호가 최우선 목표여서 비밀요원,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이런 ing문사나 경위원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고종 정권의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정권을 지키는데 우선적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의 주요 업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위직의 고위직의 일본인 접촉 감시예요. 일본인 접촉을 하면 안 돼. 즉 정보를 팔아넘길 수가 있잖아. 친일파로. 그리고 개항장을 감시해요. 왜? 외국인들이 주로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산업 스파이나 이런 것들이 판을 칠 수 있으니까 개항장을 감시하고, 그리고 국내 외국인도 감시하는, 즉 지금으로 국정원이 하는 일 똑같아요. 산업 스파이 감시하고 간첩 때려잡고 이런 일을 많이 막강하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표훈원이라는 지금의 우리 국가보훈처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훈장을 담당했고, 훈장 포상을 담당했고, 장충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군인들, 즉 지금으로 치면 현충원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연례 제례를 제사를 지내고 예법을 제도화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고종은 군사 그리고 정보 이런 파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양전지계 사업이에요. 이 양전지계 사업이 뭐냐? 우리 끊임없이 토지 개혁할 때 많이 했죠. 양전, 토지를 조사하고 요 지계, 이제 토지 문서를 발급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이거 토지 개혁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토지 개혁을 한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뭐냐? 지주, 전, 호, 제를 지주전호제를 재확인한 거예요. 즉 토지 주인과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에게 확실히 갑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토지 주인에게 토지 문서를 다시 만들어 줘서 이제 이 토지는 네 거니까 세금 제대로 걷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든 기구가 양지아문이에요. 양지아문이라는 토지 사업을 전담한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국가 재정의 기초인 농지를 파악하고 양전사업, 토지가 세금으로 때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토지 조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 대항장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땅을 가질 수 있지만 개항작 이외의 토지, 즉 내륙 지역에서는 절대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를 해놨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지개, 바로 토지 소유 증명서예요. 자, 다시 써볼게요. 지개인데, 자, 지개라는 것을 발급하면서, 즉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확인해서 먼저 양전을 실시해서 토지가 누구 땅인지 확인하고, 그 토지가 누구 땅인지 확인하면 토지 문서를 만들어서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근대적 지세 제도의 수립, 즉 토지 세금을 만드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식산흥업,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도 재정을 확충하고, 그리고 민간 부분에, 국가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에 넘겨서 이제 관민합작으로라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양전지계 사업과 동시에 식산흥업, 요게 중요한데, 자, 아까 선생님이 깜빡하고 설명 못했는데 다시 도표로 돌아가면 여기 보이죠? 이 양지아문,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했던 양전 지계 사업을 전담했는데, 양지아문에서 지계아문으로 나중에 바뀌고, 그런 것들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광무개혁의 마지막은 바로 도시정비와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인데, 고종에 요즘에는 특히 요런 파트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고종은 옛날, 우리는 지금 도로를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도로 정비가 잘 안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 정비를 해서 도로망을 정비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공중위생, 예전에 청계천 준천한 사업 이후로 여전히 물이 많이 오는 홍수나 태풍이나 장마 오면 똥오줌이 막 둥둥 떠다녀. 그래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전차를 부설하기 위해서 전기 이런 시설들을 부설했고, 동시에 깨끗한, 우리도 뭔가 쾌적한 환경을 살기 좋아하잖아요.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전차 부설하는 동시에 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도시 정비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요. 자, 바로 요렇게 전개를 해요. 자, 경희궁이 지금의 덕수궁인데 요 일대를 중심으로 요렇게 굉장히, 우리가 저번에 아관파천과 독립협회 할 때도 배웠죠. 이 일대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대사관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전차부터 시작해서 그 부설역까지 아주 깔끔하게 도로 정비를 했고, 여기 보이죠? 대한제국식의 한성의 주요 기관과 도로 개수라 그래서 이런 식의 큰 도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크게. 큰 미국에도 보면, 우리 프랑스 파리도 보면 개선문 이렇게 있으면 다양한 갈래로 이렇게 문을 만들잖아. 근데 우리도 프랑스에 도시 정비를 냈던 오스만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 서울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프랑스처럼.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 프랑스나 미국은 이렇게 장방형 구조로 만들면은 잘 맞지만 우리는 바둑판 구조로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 완벽히 이렇게 장방형 구조는 안 되지만 궁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큰 도로들을 내면서 도로 정비를 했다는 점. 그리고 공중위생, 아까 선생님 말했죠? 도로변에 가건물 없애고 우물과 개천을 정비하고,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위에 탑골공원, 지금의 그 탑골 브랜드라고 하는 말이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전기와 수도 설비를 갖춰서 전차 부설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 정비를 하는데, 바로 요렇게 아까 선생님 말했던 대로 전차도 만듭니다. 홍릉선이라 그래서. 그리고 경운군, 덕수궁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로를 정비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 정비화 사업, 바로 한성 서울 만들기 사업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시 정비화 사업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도로망 정비, 공중위생 정비, 그리고 전차 부설, 공원 조성 등 수도인 서울을, 황성을 굉장히 다른 외국의 나라처럼 쾌적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대한제국에서 실시했던 광무개혁의 일환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광무개혁의 평가를 보면 의의와 항상 한계를 선이 말했죠. 개혁의 좋은 점 뭐냐?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외세 간섭을 적게 한 상황에서 뭔가 모든 일들을 자주적으로 추진한 점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갑신정변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요구했던 개혁안, 갑오을미 개혁, 이런 것들에서 빠졌던 국방력 강화와 상공업의 발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토지 소유 제도, 즉 양지아문, 양전지계 사업을 통해서 토지 문서를 확인하고, 토지 조사를 실시해서 토지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개항장 이외에는 외국인들이 땅을 살 수 없는 이런 토지 제도를 만드는 점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 지나치게 황실 중심의 개혁 진행, 즉
황제권 강화에만 몰빵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황제권 강화면 몰빵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권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소홀했으며 여전히 집권층의 보수적인 성향, 계속해서 말한 대로 전제군주정에만 몰빵을 하다 보니 그리고 다른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는 동시에 대한제국에서도 영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근대사 시기에 배웠던 바로 독도 문제 있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말을 했는데 결국 우리 땅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반포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그 울릉도의 관할 지역으로 편제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독도 영토 수호를 잘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간도인데요. 간도도 우리 배웠죠. 정근대사 숙종 파트 그 영토 파트 할 때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숙종 때 우리 국경선이 확립됐다니까.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어서 이 간도 일대까지는 다 우리 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1909년 무슨 협약을 맺냐면 바로 간도 협약을 맺어요. 이 간도 협약은 우리의 외교권을 뺏기는 을사늑약 이 이후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우리 뺏어간 외교권을 가지고 지네가 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신에 이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해서 그대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영토, 우리 영토로 인정되어 오던 간도가 그대로 중국 청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건의를 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즉 이걸 가지고 중국도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왜? 1905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강탈당했어. 외교권을 강탈했는데 이게 부정이라니까? 이게 다시 써볼게요. 합법, 불법이야. 바로 불법이란 얘기예요. 불법.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하면 이 간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중국 애들은 동북공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끊임없이 간도는 우리 땅이고 고구려, 부여, 고조선 이거 다 우리 역사야 라고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즉 동북공정과도 연계가 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번 시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 지금의 덕숭으로 황궁을 하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고 왕에서 황제로 취임을 하면서 전제군주정을 꿈꾸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그리고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토지 제도를 개정한 부분은 좋았지만 오로지 황제권 강화에만 몰빵을 했다는 점이 아쉬웠던 광무개혁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을 하면서 우리가 식민지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일제 국권 침탈과 항일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